자, 안녕 얘들아. 대표 원장이야. 자, 시험 본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또 한 학기가 끝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는 거지. 그래서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일단 당연히 이제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올려야 되지만 이런 전략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등급제 등급 변환 좀 궁금할 거야, 아마. 내 등급이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등급인지.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생기부도 이제 되게 궁금하지. 그리고 또 다른 입시 전략은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3들을 컨설팅을 최근에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보자, 우리 고1이들.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5등급제를 좀 환산한 건데, 표가. 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권에서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9등급제 등급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봐야 되는 데이터는 이쪽이야. 이쪽. 9등급제에서 한 1.25등급이 이제 5등급제로 환산하게 되면 1.04등급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9등급제에서 대충 한 2점대 한 중반 정도까지가 중경외시 라인이라고 봐. 한 요 정도 라인. 그러면은 여기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등급대거든. 그래서 대략 한 1.7 정도. 여기가 인서울권의 어떤 마지노선이 아닐까? 물론 학교와 학과에 따라 달라요. 여학교는 좀 더 낮은 게 있고 학과에 따라서도 좀 더 낮은 게 있지. 그래서 한 요 정도 선이면은 인서울이 지원해 볼 만하다. 자, 두 번째로 한 2점대 후반 등급부터 그다음에 한 4점대 등급 정도까지 여기는 한 3점 중반까지 잡았는데 이 정도 등급까지가 이제 수도권이 될까? 그래서 니네가 이제 잘 아는 가천대가 현재 9등급제에서는 한 3.4등급 정도, 그다음 단국대가 한 2.8, 2.7 정도 그런 정도에서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두 학교는 좀 차이가 있어. 이따 얘기를 해줄게. 학교의 그레이드 자체는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5등급제에서는 한 2점대 초반 등급까지 된다. 이제 3.5 라인이. 그래서 여기가 수도권 라인이 될 것 같아. 그죠? 1.7하고 2.1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 근데 사실은 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지. 왜냐, 5등급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다음 4점대 후반 한 5등급 라인 정도까지는 2.7 정도 라인인데 5등급제에선 중간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 3.61이 변환된 게 한 2.1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여준 표대로 보면은 한 2점대 한 초반, 2점대 초반 정도까지가 수도권, 1점대 1.7, 1.7 정도가 인서울권, 그지? 그 다음에 2점대 초반을 좀 넘어가게 되면 지방권에 좀 가까워지는 이런 등급이야. 그리고 이제 인서울권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등급 구간이 5등급제 내신 구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한 1.1 정도까지가 메디컬 스카이 상위 대학. 그래서 1.3 정도까지를 스카이로 보고 있어. 근데 여기가 강남 일반 기준이라고 적혀 있잖아. 강남에 있는 일반고를 얘기하는 거고 전사고 빼고 이제 일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반 고등이 그냥 일반고니까 성남에 있는 그럼 똑같이 1.3을 받았더라도 약간 등급이 학교가 이제 중경외시 라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이유는 간단하지. 물론 표준 편차를 학교에서 제공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취도 분포를 제공한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학교가 어려운 학교인지 좀 쉬운 학교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내신 구간이 좀 뭐랄까 이제 5등급제로 좁혀져 있는 넓혀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등급 자체는 적어진 그런 구간에서는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겠지. 근데 그 틈을 우리는 좀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틈을 어떻게 하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주로 할 거야.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한 1.78 이런 선상에서 인서울권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어.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지금 지난 학생들은 아직은 괜찮아. 이게 종합전형 얘기잖아. 아직은 그래도 성적을 올리는 게 우선이 되겠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가 지난 상황이면 3개 학기가 지났거든. 그럼 지금 입시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 나의 등급을 알고 내 등급대에 어떤 전략으로 어떤 대학을 갈까를 약간의 초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내신 분석은 저번에도 봤던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게요. 자, 1등급은 10%야. 잘 알지? 자, 2등급이 34%인데 우리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냥 3분의 1로 외우세요. 3분의 1. 상위권 3분의 1.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2등급인 거야. 그렇지? 아까 2점대 초반까지가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도의 등급이야. 한 여기 정도까지 해서는 수도권이나 인서울권을 좀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 3등급이 또 어려운데 3분의 2야. 그지? 그래서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에 있게 되면 이제 약간 수도권이나 지방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등급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취도라는 것도 있죠. 성취도. 똑같은 등급이어도 이 구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성취도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됐어. 예전에는 절대평가에서만 있었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공통국어 같은 경우 지금 A를 받은 비율이 13%라는 거야. 13%. 그럼 10%까지가 1등급이잖아. 그러면 1등급에 A를 받은 학생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3.4%는 2등급에 있는 애들이잖아. 2등급에 A를 받은 학생이 있는 거지. 그래서 1A랑 2A를 보면 당연히 1A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아니고 교과 전형. 교과 전형에서 경희대에서 발표한 건 이거죠. 성취도랑 등급이랑 잘한 걸로 봐주겠다. 그럼 얘네 둘은 경희대 교과에선 동점이야. 둘 다 A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최근에 고등학교 2학년도 하나 내가 컨설팅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고민이 많더라고. 자기가 이제 1, 2, 3등급이 골고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좌절해서 아, 저 이제 인서울은 안 되지 않나요? 2점대 초반 등급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뭐 맞지 맞는 말인데 학생의 그 성적을 보니까 A가 많더라고. 이 경희대가 약간 중간쯤 되는 지표가 되는 학교거든요, 인서울에. 그래서 경희대보다 좀 낮은 학교들은 약간 경희대 입시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교과 전형 니네가 치를 때는 A를 많이 받으면은 되게 뭐 해볼 만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등급이 낮더라도 원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성취도라도 잘 받아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자기 성적표를 다시 한번 봐봐. A가 많은가 적은가? A가 많으면 그래도 교과 전형에서는 좀 할만하고 종합 전형에서도 아, 등급대에서는 좀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이렇게 받겠지. 그지? 그래서 니네가 봐야 될 데이터는 등급, 그 다음에 성취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원점수와 평균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감안해서 대학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서울 쪽을 보게 되면, 너네가 이제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대학을 좀 잘 가기 위해서. 자, 무조건 종합전형은 아니에요. 왜 종합전형을 하고 싶은 이유는 있잖아요. 종합전형이 내신 대비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내신 대비 좋은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다. 자, 핵심은 여기야. 지원은 할 수가 있어. 근데 붙어야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학종을 좋아하는 건 아는데 학생마다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입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서울권을 가려고 하면요. 서울권의 종합전형 50%라고 나와 있잖아. 꽤 많지. 정시가 30%고, 그다음 교과 전형 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종합 전형도 실제로 이제 좀 열어보면, 그러면 이 안에는 특기자 전형, 농어촌 전형, 이런 약간 뭐 기회 균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외국인 특례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 종합 전형에. 그래서 이 중에 한 10%는 떼야 돼. 그럼 40%라고 보면은 보통 학교들의 종합 전형을 보면 두 개 정도로 선발을 하죠. 면접형, 서류형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니네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한 개거든.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한 20%, 이게 한 20%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단일 전형으로 예를 들어 50명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다. 50명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으면은 20%니까 한 10명. 이거 한 10명. 이거 한 15명 정시. 그 다음에 교과 쪽에서도 한 5, 6명 정도 되겠지. 논술은 또 논술 전형이니까 따로 빼면 이런 식으로 입시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 이런 건 아니란 얘기고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되게 많아 보여도 꼭 그렇게 분석하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울 쪽. 자,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수도권은 종합 전형이 조금 줄어들면서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추세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이제 지방권으로 가게 되면 다 교과 전형이죠.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공부를 좀 잘 못해. 내가 공부가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야. 창체 활동들. 생기부라도 좀 좋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자. 근데 문제는 등급이 안 좋으면 지방권이나 수도권 하위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걔네는 교과 전형으로 더 많이 뽑는다. 그죠? 종합 전형과의 점수 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활동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등급이 안 좋은 학생들은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게 우선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가 2점대 초반 등급, 한 2.1, 2 정도?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보는 가천대의 마지노선이거든. 종합전형 쓸 수 있는. 단국대는 어려워. 단국대 이거보다 점수가 높아, 종합전형이. 그럼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2.5등급이야, 현재. 그럼 활동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등급을 올리라는 얘기야. 그게 입시 전략에서 맞죠. 그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선생님 저 대학교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질문에 그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이탑의 학생들, 선생님하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를 잘 파악해야 돼. 내가 뭐가 필요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활동 열심히 해도 종합전형으로 안 뽑아. 많이 안 뽑지, 그지? 그래서 등급을 올려야 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경희대의 이제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 자, 보면은 이런 거지. 교과 등급과, 그지? 성취도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교과 등급 예를 들어서 1A랑 3A도 어쩔 땐 있거든. 이 둘이 또 좀 극단적이지만 둘 다 A로 평가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교과 전형도 인서울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 이제 점수가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 우리 교과 점수 원래 교과 전형 교과 점수랑 수능 최저만 보는 거거든. 그런데 종합평가도 들어가겠다. 30%. 그래서 이 종합평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교과 성적이 56%, 출결 공사가 14%,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가 30%를 넣겠다. 교과 전형에서도. 근데 여기서 평가하는 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거 종합 전형 얘기잖아. 근데 교과 전형에도 이게 반영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수도권은 안 그럴 것 같거든, 나는. 근데 뭐 인서울권을 노리거나 그러면 교과 전형을 준비하더라도 이런 걸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지? 그래서 사실은 생기부를 만드는 구성을 잘 아는 건 되게 중요해. 자, 생기부 얘기로 이제 가볼까? 내신과 세특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생기부 얘기로. 자, 생기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보통. 제일 처음에 창체 활동이 있어.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게 이제 니네가 잘 하는 자동봉진이야.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죠? 활동들과 관련돼 있는 비교과 활동이지. 공부랑 상관없는 활동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등급하고 성취도가 나오지. 성적이 나오지. 그리고 세특이라는 게 있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세특은 교과목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국어과 선생님이 영어과 선생님이 수학과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의 등급은 여기 나오잖아. 1등급에 뭐 B라고 2등급에 A라고 할게. 2등급에 A를 받았는데 근데 좀 더 자세히 뭔가를 알려주고 싶잖아. 거기에 대해서 500자씩 쓸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이 학생 좀 더 어떤 학생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지. 이걸 세특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쪽은 교과 활동이 돼요. 교과 활동. 자, 다시 한번 크게 나누면 이건 비교과 활동이고 얘는 교과 활동이야. 그 다음에 행특은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말.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이것도 나름 이제 가치가 있죠.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색깔을 좀 칠해놨잖아.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돼, 그냥. 그렇지?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선 얘가 중요하고요. 얘가 제일 덜 중요해요. 니네도 생각을 해보면 동아리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봉사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근데 공부는 못해. 근데 대학에서 걔를 좋은 대학에서 선발을 하겠냐는 거지. 당연히 안 하지. 하지만 교과 세특은 교과 활동은
그 똑같이 이 A를 받은 경쟁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누가 더 좀 열심히 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 세트. 아까 교과 전형에서도 이 얘기 나왔었지, 그지? 그다음에 요거 요 두 개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 그렇게 생겼어. 채점 기준이. 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저번에도 보여줬던 거지만 국어 국문학과 20명 선발하는데 국어 국문학과 경쟁률이 13대 1이었단 말이야. 그럼 20명 선발하는데 13대 1이니까 260명이 지원한 거야. 근데 20명이 뽑힌 거니까 240명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종합전형은 지원 가능한 걸 합격하고 착각하면 안 돼. 6개 원서 다 지원하면 뭐 할 거야?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된단 말이야. 저 200명 제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첫 번째로 채점 기준을 알아야 돼요. 뭘로 채점하냐?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만들지. 그래서 채점 기준이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야. 학업 역량 40%. 그치?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이거 수학은 그 수학이 아니야. 매스가 아니고 학습을 한 능력. 그지? 이 40%. 진로 역량. 진로 계열에 적합하냐. 이거 40%. 공동체 역량. 공동체 속에서 잘 어울리고 잘할 수 있느냐. 20%.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탁월 S, 우수 A, 양호 B, 보통 C, 미흡 D, 미달 F로 해가지고 점수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점수로 예를 들어 이제 10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죠. 자, 보면은 1단계에서 선발을 300%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3배수를 선발하는 거야. 아까 20명이 합격이었잖아? 그럼 그 중에 60명을 합격을 시켜놓고 3배. 그리고 면접을 보겠다는 거지, 2단계에서. 그래서 서류평가 성적 100%로 뽑을 거고, 처음에는 그 점수를 700점을 주겠다. 서류평가 점수를. 그러면 700점 중에 어떤 애는 650점도 있고, 어떤 애는 649점도 있고, 어떤 애는 뭐 660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상위 20명이 뽑힐 거 아니야? 아, 60명, 그지? 3배수니까. 상위 60명이 커트라인이 여기였다 그러면 얘는 떨어지는 거지, 1차를. 그리고 얘는 1차에 붙었지.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끼리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럼 상위 60명끼리 면접을 보게 되면 또 면접 점수가 300점이 들어가. 그럼 아까 650점인 애가 있고 660점인 애가 있었는데 얘가 더 잘했지, 서류는. 근데 면접을 얘가 더 잘 봤다고 칠게. 300점 중에 250점을 받았고 얘는 200점을 받았어. 그럼 얘는 합쳐서 900점이 되고요. 얘는 합쳐서 860점이 되잖아. 그럼 최종 선발은 얘가 되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채점을 해서 이 점수를 높여야 되잖아. 그 점수를 높이는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점수, 이런 기준표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교과 세특이며 이 생기부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지 결코 성적을 안 보겠다가 아니야. 그 안에 성적 들어가 있잖아, 학생부에.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동봉진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이탑의 친구들은. 왜냐면 경쟁자를 뚫어야 되니까. 자, 그럼 학업 역량은 뭘 보냐? 자, 학업 성취도를 보겠다. 그지? 성취 수지나 학업 발전의 정도 딱 명시돼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점수랑 상향곡선 있냐 이런 거잖아. 그럼 똑같이 경쟁자가 아까 26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상향곡선 있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은 점수가 높은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치만 점수는 비슷비슷하겠지.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지원을 한 거니까. 경희대 정도면 2.5등급 라인에서 지원했지 1.5등급이 지원하진 않았단 말이야. 비슷비슷한 점수 때. 그지? 그러면은 요게 있는 애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종합전형을 잘 하려면 상향곡선이 좀 있는 게 좋겠다. 어려운 과목 잘하는 게 좋겠다. 자, 학업 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써질 거냐?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했다.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세 번째, 탐구력.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할 게 이제 탐구력인데요. 이 세특 활동들 있잖아. 세특에는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학업 태도도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역량, 멘토라든가 이런 것도 쓰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은 탐구 바탕으로 쓰이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건 지적 호기심이라는 구문이 있고요. 이 문구가 있고, 그다음 탐구하고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 이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내가 정리를 해놨지만 탐구력을 평가를 잘 받으려면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 노력 이 두 개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게 안 드러나 있는 수행평가는 의미가 없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A까지가 학업 역량이야. 좀 더 예를 들면서 이따 자세히 얘기해 줄게. 진로 역량. 진로 역량도 이런 거잖아. 진로 과목에 대해서 이수 노력. 뭐 얼마나 이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수를 했냐, 이건 선택하는 게 되지. 선택을 했냐, 안 했냐. 대부분은 선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공동교육과정, 이거는 자기 뭐냐,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걸 하는 게 좋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자, 두 번째, 전공 과목의 교과 성취도, 점수 어떠냐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이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데, 자, 둘 다 내신 등급은 2.1이라 할게. 근데 생명 과목은 얘는 1등급 받았고 얘는 2등급 받았어요. 너네 같으면 누구 뽑을 거야? 생명공학과면 당연히 이거 잘하는 애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 있다 그러면? 그지? 그래서 전공 과목, 진로 과목의 점수 굉장히 중요하겠지.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근데 얘도 중요한데 내가 보면 선생님이 이제 생기부를 보다 보면 이거는 다 했어. 그냥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고 진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 다 하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세특에서도 영어나 국어 교과에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또 학업 역량에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로 역량은 이런 걸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로 과목의 성적이 또 있겠다. 자, 아까 학업 역량에선 내가 그 상향곡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는 진로 과목의 성적 얘기했지. 이 두 개가 경쟁자를 이기지 않는 수준에서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야. 뚫고 들어가기 너무 어렵겠죠? 40%씩 반영하는데. 자,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은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에서 다 드러나는 건데, 이따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증거를 대기 위해서 이제 DKU 인재 전형, 이거는 단국대야, 단국대, 학종. 단국대 학종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보세요. 그렇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겠다. 매우 우수는 A 플러스 줄 거고, 그 다음 좀 못하면 E 줘가지고 점수 낼 거야. 이런 얘기지. 반영 비율, 그죠? 학업 역량을 갖다가 45% 반영하는 거지. DKU 인재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을 35%, 공동체 역량 20% 이런 식으로 반영하겠다. 그죠? 여기 보면 25, 20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봐볼까? 학업 성취도가 25야. 이거 점수지. 그지? 근데 탐구력이 20이잖아? 그래서 사실 얘 탐구 활동의 능력, 오늘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얘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거야. 이게 점수 배점이 크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 자, 가천 발암기 규정이요. 이건 가천대예요. 가천대 특이하지. 왜냐하면 서류평가에서 인성 쪽을 40을 보죠. 공동체 역량을. 그 학업 역량을 적게 보지. 하지만 진학기 의지 및 계열 적합성은 똑같이 40%를 보죠. 이런 학생을 뽑겠다는 거야. 자, 다른 과목은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생명공학과인데 생명,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애들보다 잘했는데 국어, 영어는 좀 못했어. 그치만 인성은 좋아. 그죠? 그리고 여긴 진학 의지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데 가천대가 좋아하는 인재상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줄기차게 그거 하겠다 그런 애들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공학과를 가고 싶어.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건축공학, 막 자동봉진도 다 건축공학, 세특도 건축공학이야. 그리고 수학과 과학 성적이 그래도 나름 한 2점대 후반, 현재, 어, 니네대로 하면 한 1점대 한 중후반, 뭐 1.7이라 그렇게. 이렇게 있지만, 국어 영어는 좀 잘 못해서 전체 과목의 성적은 조금 낮아. 2.2등급이야. 전체 과목은. 자, 이런 학생을 뽑고 싶다는 거야. 인성도 좋고. 그죠? 근데 단국대는 학업 역량을 높여놨잖아. 이게 40%잖아. 이게 20%고. 그래서 단국대가 입결이 더 높아요. 점수가 좀 높은 아이들을 뽑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점수가 안 되면 지원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가천대도 오해가 있는 게 이런 거야. 이 자기가 지금 현재는 가천대가 3.5등급 정도면 지원이 가능해요. 자기가 3.4야. 당연히 붙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거야. 근데 가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지. 방금 얘기했던.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써야 점수랑 상관없이 붙을 수가 있겠죠. 종합전형은 그런 전형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기부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대학에 맞게끔. 자, 을지대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지대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를 하지. 모든 대학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목이다. 아, 어쩐지 간지럽더라. 자, 목 잡고 할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목이 잡았습니다. 와, 한 방 물렸네. 자, 어쨌든 자, 학업 역량을 보자고. 학업 역량. 이건 생기부야, 이제. 자, 단순 공식 암기에 그치지 않고 적분의 정의를 구분구적법으로 직접 유도하여 원리를 이해하였다. 이게 등급이 위에 적혀 있을 거 아니야? 2등급이라고 할게. 그리고 성취도는 A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이 밑에 탐구들이라는 거야. 교과서 외 심화, 교과서 외에 심화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풀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분석해 오답 노트를 작성한다. 이런 것들은 학업 역량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 주도성이니까. 이런 말들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나오면 그러면은 그러고 점수가 처음에는 수학이 그냥 그랬는데 점점 올랐어 점수가. 그럼 되게 좋게 평가할 수 있지 학업 역량을. 혹은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이따가 또 알려주겠지만 학업 탐구가 좀 들어갈 수도 있죠. 구분구적법을 직접 유도한 것도 좋은데 이거랑 관련된 어떤 서적을 읽었다 치기. 그리고 적분에 대해서 탐구한 거야. 그럼 단순하게 2등급의 A가 아니라 얘는 탐구 역량이 또 있는 거지. 이런 말들이 자꾸만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력이라고 적었는데, 자, 조금 더 볼게. 자, 인지 평양에 흥미를 느꼈다. 근데 논문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뭐 논문까지 보는 건 좀 그렇고 독서가 좋겠죠. 어쨌든 인지 평양이라는 거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핵심 발표를 했다. 뭐 이런 것들. 여기서는 사실은 요 주제 선정 자체가 좀 독특하죠. 그리고 아이의 흥미가 뭐가 있었는지도 좀 볼 수가 있지. 이런 말들이 플러스 점수들이 된다는 거야. 좀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하고. 자, 진로 역량. 자, 사회적 불평등 이론을 실생활에 연결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그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뭐 자발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했다. 이런 자료 수집, 현황 제시에 그치지 않고 개선 방안, 문제 해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너네가 수행평가를 할 때 수행평가 하는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수행평가를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보고서를 내고 이런 걸 할 때 요 말들이 선생님이 오늘 가이드해주는 말들이 꼭 포함이 될 수 있게끔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줘야 되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하지만 이 둘 다 등급과 성취도가 바탕이 돼줘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했죠. 자, 공동체 역량. 뭔지 알겠지? 공동체 역량은, 그지? 뭐 멘토 멘티 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결정하고 같이 갈등 소통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생기부가 만들어진다면 요런 느낌. 자, 하나씩 우수한 생기부 볼게요. 자, 보통 이제 만드는 생기부가 이 위에 거 같은 거야. 위에 거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 수업 시간에 교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표현과 어법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독해에 적용시켜, 좀 크게 볼까? 독해에 적용시켜 능력을 키우고자 한 부분이 좀 돋보인다. 자, 여기까지 읽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중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걸 볼 거야. 일단 이건 점수 없겠죠? 그런 얘기 안 나왔으니까. 진로는 건축학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뭐 없지. 그럼 여기다 학업 역량에다 플러스를 줄 수 있느냐? 근데 너무 평범하지. 이 정도 말은 다 써져 있잖아요. 솔직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야? 선생님들의? 그치? 이런 말은 전혀 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닌, 좀 아깝다. 글자 수가 500자인데. 자, 두 번째. 건축학에 대한 꿈과 목표가 명확하여. 그럼 진로 관심도가 나오죠. 지식과 관련 어휘의 학습을 했다. 건축물을 소개하는 본문의 전개 방식. 갑자기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한참 쓰거든. 오페라 하우스의 건축 문화적 가치. 물론 여기가
진로 관심도는 될 것 같아. 근데 학업 역량에 도움을 줄 수 있냐? 공부를 열심히 했냐? 이게 영어 시간이잖아? 그런 느낌은 안 들죠. 그렇죠. 그냥 건축학에 대해서 뭐 조사한 느낌 정도? 그럼 탐구 활동을 해서 진로 탐구가 되네. 진로 탐구력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되게 탐구를 열심히 했다. 뭘 이렇게 뭔가 레퍼런스가 있다든가, 독서 목록이 있다든가, 그다음 자기의 생각을 PR했다든가 이런 거 잘 없는 것 같아. 지적 호기심도 없고 문제 해결력도 잘 없는 좀 약간 거기다 4등급까지 받았으니까 되게 못한. 그래서 그냥 좀 이거는 현재 그 진짜 학생의 생기부거든 위의 내용은. 근데 점수 받기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생기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내가 바꿔 쓴 거야 밑에 거는. 일단 등급이 좋아야 돼. 그래야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다음에 영어 부장으로 활동했다. 학우들을 위한 소구를 마치지 않았고 멘토 멘티에서 멘토 활동도 했다. 자, 벌써 공동체 역량 플러스 2점 됐죠. 아까 선생님이 써준 뭐 이상한 그런 말보다 이게 낫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내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한국어의 줄임말처럼 영어에도 줄임말 표현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어. 지적 호기심이 나오지. 야, 이거 왜 자꾸 줄일까? 뭐 이런. 분사구문에 대해 분사구문의 쓰임과 활용이라는 서적을 받고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역사는 어떤지, 분사구문은 어떤 표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한 거지. 자, 지적 호기심이 드러났고요. 그다음 이런 독서 목록도 있고 연구 목록. 그리고 자기가 탐구를 했죠. 실제로. 특히 같은 형태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사구문에 문법적인 차이는 없지만 상황 속에서 차이를 인지하는 게 재밌었다. 탐구해서 뭔가 느낀 거지. 탐구 결과도 있고 또한 발표 수업에서 건축학과 관련한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죠. 이런 용어들, 약자들의 어휘를 정리하면서 건축학의 가치에 대해 유창하게 영어로 설파했다.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 그럼 이 친구는 E의 A지만 영어 부장도 했고요. 멘토 멘티 활동도 했고, 그다음 탐구도 좀 하는 학생이고, 거기다 영어도 잘해, 유창하게. 학교 시험만 좀 못 봤네? 플러스 점수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게 학업 탐구력이 되는 거야.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다 들어가 있죠. 공동체 역량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니네가 탐구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 이런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그걸 왜 읽었는지도 있어야 되고, 뭘 느꼈는지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냥 대충 챗GPT 돌려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과 생기부, 이건 여러 번 봤죠? 다시 한번 보면, 그지? 공동체 역량 드러나 있고요. 모둠의 조장, 그지? 지적 호기심 드러나 있고, 레퍼런스 들어가 있고, 그다음 느낀 점 들어가 있고, 2차 탐구도 들어가 있지. 좀 심화 탐구지. 좀 더 다른 것까지. 추후 탐구 계획까지 들어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과목인데 똑같이 뭐 1회 A를 받은 학생이 둘이 있다 치면 얘가 만약에 이런 탐구 보고서가 있고 이런 생기부가 있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쓴 애가 더 가산점을 받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은 어쨌든 뭐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핵심은 경쟁자에 비해서 상향곡선이 있느냐, 진로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점수로 탐구력들이 괜찮냐, 그 탐구력들의 키워드는 지적 호기심과 그다음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실제 고3들 우리 이제 컨설팅 사례예요. 한번 보면서 니네가 겪을 일들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동국대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어요. 전교과 내신이 2.5야. 수학이 그래도 3, 2, 2, 1로 상향곡선이 좀 있어. 1 잘했지. 그치? 근데 이런 상황인데 2.5에 지원 가능 점수는 돼요. 근데 수학교육과에 합격할 수 있겠냐? 자, 2.28이고 입결이 8명을 선발하고 20대 1이니까 160명이 지원하고 152명이 불합격이 될 거야. 학업 역량을 좀 분석을 해보면 2.28에 대해서 불리하죠. 지금 2.5니까. 상향곡선도 과목을 제외하고는 불리해요. 왜냐면 별게 없으니까. 학업 탐구 세특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자, 진로 역량, 진로 과목의 성적, 수학.
그죠? 뭐 수교과를 가고 싶으면. 그러면 3, 2, 2, 1이었는데 등급으로 치면 2등급 정도 되거든. 그럼 2.28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고 또 상향 곡선도 있기 때문에 수학은 좀 해볼 만한데. 근데 과학 점수 안 좋아. 하지만 수학 점수에서는 약간 해볼 만하다. 그지? 상향 곡선도 있고. 공동체 영향도 비슷비슷할 거고 탐구도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진로 과목의 청체는 제가 불리하다고 적었네요. 세특도 불리하다고 적었고. 그럼 이런 탐구 활동이 별로 없었던 거야. 아까 내가 보여준 활동들이. 그냥 그랬던 거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붙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2학년까지 마무리된 건데 합격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죠? 쓸 수는 있어요. 떨어지겠지. 근데 3.0 라인 입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얘가 2.5등급이니까 수학 성적도 좋은 편이고 그러면 1차 합격이 가능할 것 같다. 그죠? 등급을 낮추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벌어질 거 아직 고2였기 때문에 고3 때 하지만 고3 때 미적분 어렵잖아. 왜 1등급을 받는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진다. 그리고 고3 세특이 좋아진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세특이나 점수 이런 것들을 올려라 이런 얘기했지. 미적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 그지? 생기부는 수학. 대학 찾아보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점수를 올려야 대학을 찾아볼 거니까. 그다음 양론도 좀 고려해봐라. 왜냐하면 가천대에 교과로 붙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양론은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을 컨설팅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면서 벌어질 일들이라는 거야. 자, 여긴 좀 더 못했지, 점수가. 내신이 4초야.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까 4초가 몇 정도 됐었지? 4초가 한 2.3? 5등급제에서 이 정도 될 것 같아. 이 정도인 거야. 근데 가천대를 가고 싶은 거야. 자, 성적이 이렇게 있어요. 4초 대비. 이건 가천대 대비가 아니야. 가천대는 3중이니까 3중 대비라면 이게 다 데이터가 안 좋죠. 근데 똑같은 4등급 대 아이들에 비해서 전교과 등급 비슷하고 상향곡선은 약간 분리 없다. 세트. 진로 과목의 성적은 매우 불리하다. 과학이 안 좋아, 수학 과학이. 그러면 종합전형 써봐야 사실은 못 붙는다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점수들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 용어들이 이 생기부를 잘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야. 등급, 따라해 볼까요? 당연히 안 따라 하겠지만, 그치? 등급, 성취도,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력, 그다음 레퍼런스, 역량 중심의 생기부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은 니네가 쓰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잖아. 근데 내가 등급과 성취도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양론, 정시도 고려한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는 되게 짧아요. 선택 과목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 알지? 그러니까 자기 교과목에 대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은 종합전형은 그냥 불합격이야. 쉽게 얘기해서. 수학교육과인데, 아니지. 통계학과인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안 했다? 그럼 그냥 불합격. 그죠? 그래서, 근데 너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교과 편제표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주는 편제표 자체가 이미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공동교육과정 하라는 얘기 하고 싶고요. 공동교육과정. 그래서 자연계는 실험 과목, 그 다음에 일반계, 인문계는 국제계열 과목, 이런 것들이 해볼 만하다. 자,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경우, 고2 때 내가 물리랑 역학과 에너지를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고1들은 잘 들어야 돼. 2학년 되면 이과생들 진짜 힘들어. 이게 1학기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이게 2학년 2학기잖아. 그다음 3학년 1학기 때 또 하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종합전에서 이상한 거라는 거야. 내가 2학년 때 물화를 선택을 했다 할게. 그래서 요까지 선택을 했어. 근데 해보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야. 물리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3학년 때 생명과학 개설 안 되잖아요. 3학년 때 생물의 유전을 갑자기 해버리는. 그럼 생명과학을 안 했잖아. 생명과학을 안 하고 생물의 유전을 하면 안 돼. 교과 위계를 이제 어겼다.
이게 왜냐하면 왜 안 돼요? 이 스토리가 궁금하잖아. 안 궁금한가? 왜 안 되냐면 이 자사고랑 그다음에 과학고 이런 쪽에서는 편제를 자기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잖아. 마음대로 짤 수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이런 있어 보이는 과목들 위주로 꽉 채워주면 일반고 애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 뭐 고급 뭐 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고 해 이렇게 정해진 거지. 그래서 정말 이상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없더라고. 자, 자 여기까지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 자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인서울 쪽에서는 단일 전형으로 이제 제일 많이 뽑는 것 같아. 단일 전형으로는. 또 종합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근데 최저 맞추고 아까 내가 약간 특이한 움직임이 약간 세특을 보려고 한다 정도. 근데 이쪽이 이제 점수로 가는 전형들 보자고. 자, 양론 정시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세요. 그냥 고등학교 1, 2학년 아직 선택할 그런 건 아니고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어. 약수령 논술. 자,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은 여기서 논술이란 말은 빼버려. 그냥 쫄잖아 자꾸. 이제 그냥 단답형 시험이다. 학교 주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어디지? 수원대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면 국어 수학이 있으면 문과생은 9개, 6개, 그다음에 6개, 9개, 혹은 10개, 5개, 5개, 10개. 그래서 한 15문제 정도가 나와요.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나오기도 하고. 이 15문제에서 수학은 니네로 하면 대수 미적에서만 나와. 고등학교 2학년 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은 이제 미적할 차례잖아. 이게 이 약수령 논술의 과목이라는 거야. 대수 잘했으면 좋고요. 대수 망쳤더라도 미적이라도 챙겨 놓으면 약수령 논술 도움이 되겠지? 국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국어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100% 연계야. 나중에 공부할 수 있어. 모의고사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근데 얘네가 약수령 논술에 지금 합격한 아이들의 등급 거의 4.5 라인인데 이거를 저 뭐지? 5등급제로 변환시키게 되면은 대략 2점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 2.8, 2.9 혹은 3등급. 이런 라인에서 준비하는 전형이라는 거야. 거기가 실제로 붙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잘 못해서 2점대 후반에 가까워 등급이.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 보는 시험 아니야 11월에. 그럼 염두에 두고 미리 양론도 내가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생기부로는 종합전형으로는 가천대 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수 있는 대학 되게 많아. 봐봐. 가천, 강남, 고려, 세종, 국민, 삼육, 상면 이게 다 인서울권이지. 인서울권. 수원, 신안, 을지, 한국공학기술교육.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은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단일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해. 종합 전형도 이 정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전형이 있다 정도 그리고 충분히 준비해 볼 만하다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정시 얘기를 할 건데 자 정시의 가천대의 합격선이 요 정도 점수예요. 80점대. 자, 이게 정시에선 이게 뭐냐면은 정시는 9등급제잖아, 여전히. 정시는 퍼센트로 하는 거야, 퍼센트. 예를 들어서 내가 상위 10%야. 상위 10%. 상위 20%. 얘가 더 잘했죠? 상위 10%가. 근데 얘는 10점 주고 얘는 20점 주고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거꾸로 100점에서 뺀 게 얘 90점이고요. 얘는 80점이야. 이걸 100분위 점수라 그래. 이 100분위 점수로 가는 거야, 대학은. 그럼 가천대는 쉽게 얘기해서 80점대 정도 되는 점수니까 상위 20%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수원대는 70점대야. 상위 30%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수능으로. 그게 몇 등급 정도 되느냐? 선생님이 계산해 놓은 거야. 자, 한 3등급의 중반 정도 등급을 가지게 되면 3등급 중반. 그러면은 가천대를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오고요. 4등급을 받게 되면 수원대를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와요. 너네 지금 모의고사 보면 4등급은 나오잖아. 왜냐면 4등급 컷이 너무 낮아. 수학 50점, 국어 50점, 영어 60점, 막 이런 식이잖아. 그죠? 수능으로 가도 비슷해요. 수능으로 가면 3등급이 70점대야. 뭐 70점대 중반, 초반 이런 식으로 그때 난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수능에서 모의고사가 한 70점대 중반 정도만 나오면 가천대는 갈만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정시로 서울대나 스카이 쪽이나 의대를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그쪽은 그쪽대로 생기부를 준비하고 교과를 준비하고 정시를 준비하면 돼. 재수생들도 많고. 지금 얘기하는 건 난 재학생 중에 학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내신 성적이 3등급에 가깝다? 근데 정시로는 못 가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오히려 정시로 가는 것도 꽤나 해볼 만하다. 등급 컷이 그렇게 안 높다. 재수생들이 여기 들어가진 않잖아. 그러면 우리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인데 너네도 정시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4등급 대 애들은 3등급 대 고교학점제. 그러면 해볼 만하다. 경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나를 해야 돼. 뭐냐면은 학교에서 혹은 선배들이나 누가 양론이나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가,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 못 보냈어. 야, 니네 그거 왜 해? 교과 전형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점수가 낮은 학생들한테는 그냥 지방대 가라는 거야. 야, 너 지방대 가. 이 막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왜냐면 교과 전형으로 지방대밖에 못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랑이다 그래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3등급 대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한 커리큘럼을 짜주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양론이나 정시 쪽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신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러면 다시 한번 그쪽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찾아보면 할 수 있어. 해볼 만하고.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 이것도 간단해요. 저번에도 보여줬고 공부라는 건 모르는 걸 알아내는 거야. 모르는 걸 내 거로 만드는 게 공부야. 알겠죠? 모르는 걸 내 거로 만든다. 근데 그러려면 이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시간만 쓰고 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 대부분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공부가 아니야.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고쳐야 돼. 고등학교 때 공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었지,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진 학생들은 아마 이번에도 발전이 많았을 거야. 왜냐하면 모르는 걸 알아내는 게 공부인데 그걸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매일 1시간 정도를 비워서 수학 같은 경우는 오답 정리하는 시간으로만 쓰세요. 그러면 진짜 점수 많이 오를 수 있을 거야. 저번에 했던 얘기라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입시 전략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한 학기가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됐으니까 생기부에 대한 활동들을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혹시 안 해놓은 게 있다면.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3개 학기가 지났고, 이제 요게 중요하지. 입시 전략을 중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과로 갈 수 있을까? 나 종합으로 갈 수 있을까? 양론 준비해야 될까? 정시 준비해야 될까? 자, 그 모든 거의 바탕에는 내신은 해야 돼요. 내신을 버리고 정시할 거예요. 이런 거는 별로야. 왜냐면 내신에서 배우는 게 다 정시에 나오는 건데 뭘. 내신 준비하면서 정시 위주로 갈 건가? 양론 위주로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생기부 위주로 갈 건가? 자, 고3이 되면 12월에 한번 또 대대적으로 우리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할 거고, 입시 코칭을. 5월에 중간고사 끝나면 또 망했는지에 따라서 또 한번 할 거고, 7월에 또 한번 하고, 그럼 9월에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그다음 11월까지 양론이나 정시 준비, 그다음 수능 최저 준비하면은 졸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3까지 마치게 되면 대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지. 너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질문 해결도 뭐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학교 시험 때 비교도 잘 만들어주고, 그지?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 선생님이 지금도 설명회를 하고 있고. 자, 썸머 캠프 얘기를 할게. 이번에 처음 스타트 하거든. 이제 내가 주가 돼서 할 거고, 어, 10 to 10. 하루 10시간, 20일, 200시간. 그리고 내가 이제 학습 계획표 짜주고, 뭐,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할 거야. 자, 목표는 이거예요. 학습 습관을 개선한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고 대학교 잘 가고 싶은 거 맞잖아. 근데 현장에서 엄마들이 야, 너 텐투텐 해. 그러면 안 해. 나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약간 너무 아기 같은 것 같아.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나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나는 나름의 나의 계획이 있고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지?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도움 받는 거를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왜냐면 이 수업료도 그렇게 높게 안 잡았어.
그리고 또 뭐 과목 듣는 거에 따라 할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알게 될 거야. 2학기에 한번 변화를 좀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번 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잘 가고 있어. 근데 여기에 껴야지 너네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의 자료 드리고, 오늘 또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뭐, 당장에 놀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시간 보내봐야, 그럼 뭐 어디로 가? 당장에 그냥 시간이 사라지는 즐거움? 그지? 그런 거 말고 지금은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입시를 생각해 볼 그런 타이밍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은 선생님이 줬으니까 보면서 한번, 좀 꿈을 다시 한번 키워봐봐. 그리고 입시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전부 다 대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민되는 거 있으면 찾아오고 그다음에 하여간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어요. 마칠게. 끝.